셀트리온 레퀴로나주 유럽 정식 허가 획득,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실적 분석,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EC에서 현지 시간 11월 12일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를 정식 품목 허가를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승인 권고 하루 만이죠. 하루 만에 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품목을 허가를 획득을 한 것인데요. 유럽 내에 확진자가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본다. 이렇게 셀트리온 측에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최근 유럽 내의 확진자 수 급증세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0여 개 국가와 레퀴로나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C 승인 소식 이후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각 나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현지 법인 간 긴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제 정식적인 품목 허가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수출 계약건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EMA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레퀴로나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목차, 개요, 승인 세부 정보, 제품 정보, 평가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허가다. 이 약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특히 목차 가운데서 우리가 개요 부분, 제품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 9.13%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8.42% 상승, 제약은 플러스 16.1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죠.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료가 발표되고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치열한 손바뀜 현상, 공방전이 일어났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에서의 정식적인 승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계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이 금요일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려심 그리고 또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액은 4,091억이죠. 작년에 비해서 11.7% 감소, 그리고 지난 분기에 대해서는 5.6% 정도 감소입니다. 큰 감소는 아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나칠 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3분기에 비해서 82.8%, 지난 분기에 비해서 71.1%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매출액이 4천억이 넘는데 영업이익이 220억 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사보험사 등재 확대로 미국 인플렉트라 매출이 전분기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럽에서도 안정적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트룩시마 공급 물량 조정 및 시장 상황 고려한 가격 반영으로 3분기 일시적 매출 감소가 나왔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은 당연히 트룩시마 가격 조정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일시적인 수익성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이해가 쉽도록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서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 매출 총이익이란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마이너스 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에 매출 총이익이 127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는 747억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약 500억 정도의 감소가 나타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판매 관리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매출액이란 것은 판매 가격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출 원가가 상당히 높았다는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매출 원가에 비해서 판매 가격 자체가 낮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미국의 트룩시마는 파트너사가 누구냐 하면요, 다국적 제약사인 테바입니다. 테바와 셀트리온은 오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 들어간 것이 2019년 11월 11일이거든요. 그때부터 테바가 판매를 맡은 파트너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파트너사인 테바에서 일단 재고 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재고 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테바사가 가지고 있는 트룩시마 물량이 많으니까 트룩시마를 받지 않은 것이죠. 왜? 이미 재고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트룩시마에 대한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매출 총이익 부분의 감소는 결론적으로 매출액 부분, 즉 판매 가격이 낮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트룩시마의 미국에서의 가격 인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가격 인하분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3분기에 반영을 회계상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트룩시마는 첫 번째 가격이 다운됐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제품들은 새로운 경쟁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다운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트룩시마의 판매 가격도 그만큼 인하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약 500억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역시 약 500억 가까이 줄어들면서 220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재고의 문제 이런 부분은 아니란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2분기죠. 지난 2분기 말에 재고자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분기 말에 재고자산을 보면은 2조 143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3분기 말에 2조 1549억이니까요. 재고가 증가한 것은 118억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재고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아니란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트룩시마의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됐다. 이것이 결론적인 핵심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안정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처방량이라든가 처방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죠. 반면에 경쟁사인 비바이오시밀러 쪽이죠. 이쪽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약품 쪽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경쟁 제품이 나오면서 경쟁사들은 당연히 가격이죠.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시장에 침투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상황들이 기존 제품, 특히 미국에서의 트룩시마가 3분기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 외의 제품들인 램시마라든가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 램시마잖아요. 이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품별로 우리가 매출 추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트룩시마죠. 가장 궁금한 트룩시마의 부분인데요. 결국은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지난 2분기에 130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는 290억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 바로 전체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트룩시마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력인 램시마의 경우도 3분기에 크게 늘어났잖아요. 지난 2분기에 비해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유럽 등지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앞으로의 실적 4분기의 핵심 부분인데요. 이 자료는 키움증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키움증권 자료를 보시면은 레키로나주의 매출 부분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레키로나주를 제외하고 4분기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트룩시마의 경우는
미국에서 다시 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에서는 꾸준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력인 램시마 부분이 약간의 감소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허주마 이런 부분들도 큰 문제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4분기부터의 핵심은 이렇게 되면은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램시마 SC와 그리고 레키로나주의 수출에 달려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는 이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3분기 실적 때문에 내려가는 부분들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4분기 실적이다.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4분기 실적은 바로 램시마 SC에 달려있고 또 레키로나주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램시마 SC는 유럽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5개 국가에 이미 출시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국가별로 탄력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램시마 SC가 기존의 램시마보다 가격이 비싼 상태거든요. 이에 따라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가면서 시장 침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램시마를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램시마 SC로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서베이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환자를 대상으로 영국에 있는 이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램시마 SC를 선호한다. 특히 92%는 사용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램시마는 정맥 주사잖아요. 그런데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형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맞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한 안전하다는 느낌도 86%나 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 SC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9.13% 올랐지만 장중에는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외국인들 106억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다시 크게 늘어났잖아요. 39만 9천 주의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외국인들 전체적으로는 4만 4천 주 매도였습니다. 창구별로는 없는 상황이죠. 기관들 매도는 별로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연기금이 많이 파는 모습이었고, 연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관 쪽에서는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헬스케어 역시 8.42%인데요. 외국인들 매도는 223억으로 좀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22만 주의 매도 우위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도 46만 5천 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간에서 17만 9천 주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은 탄력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물량이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늘 148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모습. 특히 외국인들을 10만 7천 주의 매도죠. 공매도가 14만 주로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창구별로는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세 종목 모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유럽 승인을 기다린 것이 올 2월부터였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 희망, 기대감들이 좌절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빠져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승인이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이 재료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적인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출이잖아요. 레키로나주의 수출 계약이 나와야 된다. 이에 따라서 레키로나주가 승인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유럽보다는 오히려 4분기 내에, 4분기 해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11월 15일이니까요. 연말까지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이죠. 그 외의 국가들이 유럽에서의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수출 계약이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고, 유럽 지역도
국가별로는 개별 국가별 계약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미리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국가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4분기 실적, 특히 헬스케어 경우도 약 500억 정도가 사실은 드룩시마 쪽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램시마 SC와 그리고 레케로나즈로 메꿔준다면 4분기 실적은 오히려 턴어라운드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여러분 이러실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 정식 품목 허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의 움직임이 어떠한 상황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수출 계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측면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